안녕하십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파산 면책 신청 시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과 마찬가지로 파산 및 면책 신청 역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할 경우 반드시 신청법원 주위에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시 참고사항을 보면은 신청인이, 즉 신청인의 경력, 대표이사를 하였는지 개인 사업을 하였는지 상담 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 상담할 시 전문가가 질문을 할 것이나 혹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든가 그에 따른 판결문, 공소장 등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등록이 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주식 투자나 사기 연루 등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 깊게 상담을 하여야 하고, 면책 중에 재량 면책 중 사기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제외하고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역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것은 개인 회생보다 파산 면책이 훨씬 더 재량사항이 많습니다. 즉 판사님들의 성향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할 경우 일반인들은 본인들의 진술이 자신의 파산 면책 신청에 유리한 건지 아니면 불리한 건지를 잘 모르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 시에 확인을 해야만 차후에 불이익이 안 생깁니다. 그 다음, 통상 개인 회생은 최근 채무나 채무자들이 거의 다 채권자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파산의 경우는 오래된 채권이 대부분이고 채권자를 기억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통상 파산의 경우는 면책을 받고 난 후 기억하지 못한 채권자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한 10건 중에 3건, 4건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파산 금액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청인이 어느 곳에서 대출을 하였는지, 어느 곳이 나의 채권자만 기억하면 금액은 어떻게 부채증명서 발급 당시에 알 수 있으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는 추심장이나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최초 채권자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신용정보를 통하여 신청인들의 채권자를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비밀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는 면책받은 후 면책 확인의소나 청구 이의소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의뢰인들의 경우는
피보험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들은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시 내가 신청인이 유지할 수 있는 보험, 예를 들어 의뢰인이 암 수술을 받은 경우 이 암과 관련된 보험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숙성 보험이라든가 보장성 보험 등 해지 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고 난 후에 해약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담하기 전에 미리 해약을 하는 경우는 손해볼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담의들 중에는 어떤 채권은 면책이 되고 어떤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할 시에 직접 확인을 또 하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비면책 채권에는 조세채권, 벌금채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임금채권, 퇴직금 등은 비면책 채권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많은 비면책 채권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비면책, 파산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이런 것은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하나 파산 면책에선 제외채권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유의 깊게 살피고 따라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파산 면책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